여러분들 그 사회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거부감을 갖는 게 우리 한국의 분위기죠. 사회적, 사회주의라는 그렇게 있었고 여기다가 공동체를 또 넣으면 뭐 무슨 뭐 집단 농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좀 많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거시적으로 볼 수도 있고 미시도 맞고 거시도 맞거든요. 우리가 한쪽으로 너무 강조돼서 여기까지 살아왔던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의사이기 때문에 개인의 질병에 대해서만 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치료를 받는 분들을 당사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사자분들이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도 같이 보게 되면서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오늘 어제부터 해서 오늘 4개의 꼭지에 그 세션이 있는데 다 공동체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업하면은 제가 이제 베이블 농사에 막차를 탄 사람으로서 보면은 농사 짓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많습니다. 쎄빠지게 일해봤자 그런 식으로 하고 또 이농 현상 때문에 도시가 발달하고 가면은 먹을 게 많고 잘 살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도 농업이라고 하는 게 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농사지라고 그러면 그걸 왜 줘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명의 근원이 사실 농업이었고 과학의 근원이 농업이었고 첨단 통합 과학이 사실 농사입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할 때 보면은 주로 농업이라는 게 과연 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처음에 많이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농업은 뭡니까? 농업은 어떤 거라고 해요? 제가 저희 당사자분들이 형태가 안 좋았다가 형태가 좀 안정이 되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누가 이렇게 치료를 잘했대 그러면은 제가 이제 주치이기 때문에 이제 주치의가 치료를 잘한 거죠 그러면은 아니요 당신이 잘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농사를 짓는 거라고 하는데 사실 맞지 않는 거죠. 그 식물이 잘 자란 겁니다. 인간이 사실 약탈에 오는 거예요. 잘 자랄 수 있게 조건을 만들어 놓고 수확이 되면 싹 뺏어가는 거예요. 저희 농장에서 양봉을 하는데요. 양봉하는 걸 잘 보면 꼬리 열심히 모아오면 훔쳐와요. 그 제품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다른 부분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생각해야 되는데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의 이치를 인간이 알아서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저는 과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험실적으로 똑같은 조건 안에 똑같은 프로시드를 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실험실적 개념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농사를 지어서 쭉 내려오는 결과들을 보면은 굉장히 과학적인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마을 이장을 예전에
특히나 마의장 됐던 윤정수 박사님의 퍼머컬처를 하는 것을 보면은 퍼머컬처가 이제 호주에서 처음 이름을 지어가지고 했지만 그 퍼머컬처를 벤치마킹한 데가 충남 홍성입니다. 거기서 그 퍼머컬처라는 이름을 짓고 호주에서 뿌리를 내리고 했던 사람이 이제 임상병리 사였는데 한국에 놀러 와가지고 한국의 농사를 짓는 걸 보니까 그 땅에서 계속 매년 지어요. 근데 호주는 돌아가면서 땅을 돌아가면서 짓거든요. 왜? 지력이 떨어지니까. 근데 한국에서는 그 땅에다가 TV를 집어넣고 기름지게 해서 계속 그 땅을 지어요. 아, 그럼 이거는 진짜 퍼머넌트하게 아그리컬처를 하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으로 퍼머컬처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퍼머컬처가 유엔에서 인증도 받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아 그거 좋은가 보다 그러고 막 쫓아가고 그 연수를 신청하고 했는데 그 참시하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한국에서 왜 와? 우리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었고 거기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너무 우리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부분, 특히 우리 농사 안에는 과학이 굉장히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냥 우리는 당연한 거라고 여기는데 그게 과학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특히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뭐 스마트팜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정한 과학인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진장 에너지를 투입해서 인간이 편리하기만 하면 과연 좋을 것인가? 좋을까요? 그건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진짜 과학적인 거는 단지 인간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자연의 이치이기 때문에 자연이 손상되지 않고 자연이 순환되어지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은 사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문명이고요.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중독입니다. 여러분 중독되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전기 나가면 짜증 날 겁니다. 그게 금단 증상입니다. 전기에 중독돼 있어요. 여기 제가 어제 진료 끝나고 2시간 만에 왔는데 만약에 걸어서 오라고 그러면 못 오죠. 자동차에 중독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독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제 편리성, 이지거든요. 쉽고 편리하게 하는 거.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는 당연한 것이 되면서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됩니다. 제가 성남에서 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손만 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기계가 움직여서 여기까지 오고 그게 지금 문명이 발달해서 잘 들여다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동네 개울가에서 아주머니들이 빨래거리 가지고 나와서 막 욕하면서 두드리고 막 해가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누가 합니까? 세탁기가 하죠. 밥 전기밥솥이 하죠.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인간이 편리해지는, 즉 활동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좀 배가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배 나오면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배 나오면 대사성 질환에 의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식의 변화들이
인식을 제대로 해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농사라고 하는 게 진짜 할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과학적이고 자연 중심적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이제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학도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요, 갈라져 있어요. 자연의 이치를 이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연과 다르게, 특히 우리 농사에서도 그렇죠. 생산량을 늘리려면은 NPK 탁 올려줘도 수확 늘리고 뭐 이렇게 생산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이 과영양화되면서 땅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일부만을 적용하는 건데 전체적인 순환적 개념에서의 과학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과학이라는 게 진짜 어떤 건지, 저는 뭐 이건 제 의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론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은 히스토리와 과학으로 구분된다. 우리가 잘 모르면 그냥 신기한 거예요. 우리가 안 거는 과학이 됩니다. 자연의 이치 중에 우리가 안 거는 과학이고 모르는 건 히스토리. 그래서 실제로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신비로운 게 좀 많았죠. 3일 후에 비가 온대. 그러면 신기가 있나 봐. 지금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의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잘 이용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겁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과학이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프래그멘트로 잘려져 있잖아요. 이걸 통합하지 못하면 결국은 분명히 과학적으로 접근했지만 자연은 망가지고 있고, 그 망가지는 게 우리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자연의 역습이라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인간중심적이거든요. 자연이 그러니까 균형이 깨지면 결국은 우리 인간한테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에서 적어도 지구의 주인이, 혹시 지금도 지구의 주인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체나 비생명체들 다 존재하는 걸, 모든 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아마 사회적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소셜 인클루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사회적 통합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저는 사회적 수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존재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자연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인간은 최종 포식자입니다. 동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짐승입니다. 저는 그 4발 짐승, 2발 동물, 머리 쓰는 인간, 그게 바로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다 합해서. 그래서 이렇게 지구 생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과학적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동안 과학이라고 하면서 인간 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뭐 다들 느끼지만 오늘도 미세먼지가 많나요? 제가 2주 전에 여기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었는데, 물안개 좋다 그랬는데 우리 부인이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미세먼지야. 휴대폰에 보니까 미세먼지가 또 떼있겠고.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한테 다가오는 문제들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가 사실 인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농업은 초반에는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 게 슬로우 푸드 운동입니다. 생산과 소비자가 같아야 된다라고 해서 생소자라고 합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고 지금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거리가 멀죠. 이걸 뭘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에서 간격이 멀어지는 거를 뭘로 해결하고 있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이동수단. 그 이동수단을 만들어 놓으니까 자본주의에서 경제가 어떻게 되면 물류라고 하는 체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싸움이 아니라 물류 싸움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는 아마존닷컴이고 한국에서는 쿠팡이죠. 그 결국 물류 싸움이 되어버립니다. 그 생산하고 소비자는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생산자도 늘 국가에서 통제하고 가격 정책 쓰고 해가지고 여기 국가에서 보조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은 그냥 계속 생산만 잘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안 되면 다른 데는 수요가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가격이 오르는데 우리나라는 AI가 터져서 계란파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미국에서 수입이 와요. 가격 조정하고 웃기잖아요. 다른 거는 가격이 막 올라가도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농산물만큼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농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먹고 살기 힘든 걸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은 잘 짚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농업이 결국 문명을 만들어냈는데 그 문명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도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같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네발 짐승에서 두발 동물이라고 해요. 그 동자에는 움직일 동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움직여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성 질환을 다루는 의학적으로는 대사성을 질환을 다루는 과하고 정신건강 쪽은 계속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는 계속 좀 코로나도 뭐 생기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더 환자가 다른 데는 어려우면 환자가 줄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성형외과 같은데. 그런 데는 줄지만 정신건강의학과나 대사성 질환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문명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잘 생각해야 될 게 그겁니다. 자연성이나 인위성이냐. 자연성은 우리가 인간이 만들지 않은 자연에 존재하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낸 게 있어요. 여기 지금 자연의 존재물로 변형시켜서 뭐 천이나 의자나 다 이런 게 인위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돈이죠. 인간이 만든 겁니다. 자연에 있지 않아요, 돈은. 근데 그 돈에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 많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만들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다. 결국 그런 것들이 사실 농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농업도 사실 인위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연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길을 터주는 게 바로 농업이고 농사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신건강을 지켜나가는데,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기계화 산업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사실 유럽에서도 많은 싸움을 했었죠. 중농이냐 중상이냐. 근데 중농주의 학파들이 중상주의 학파들한테 졌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가 훨씬 더 했었고, 결국은 소유라고 하는 개념, 특허라고 하는, 저작권이라고 하는 개념들로 좀 더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했었던 겁니다. 그게 별로 한 350년 내지 400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똑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측면들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제대로 바라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농업에 관련한 부분도 사실은 여기 보면은 생산량을 늘리는 쪽, 그리고 유전자 혁명이라든지 그래서 노동 생산성 성향, 그 다음에 제3의 녹색혁명에서는 윤리적 소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점차 이게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의료화에도 적정 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가실 때가 되면 벤틸레이터를 달고 호흡기죠. 그리고 뭐 심정지 오면은 리도카인이라는 주사제가 있는데 그거 놓으면 다시 뜁니다. 근데 그러면 뭐 하겠냐? 연명 의료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만 도는 겁니까? 병원은 돈 벌어요. 환자와 당사자와 가족은 힘들죠. 그리고 삶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부분을 찾아볼 수 있어요. 저는 소통도 안 되고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적정 의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어떻게 적정해야 되느냐.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거 과연 뭐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여기에 그게 이제 공동체적 합의에 의해서 되는 부분이고, 그 소비적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 그러니까 저쪽 동남아에서 파인애플 들어오고 바나나 들어오고 막 해서 여러 가지 먹으면 좋겠죠. 근데 거기에는 다 뭐가 들어갑니까? 에너지가 소비돼야 됩니다. 배로 오든 비행기로 오든 뭔가로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거 먹는 거에 대해서 자랑하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적정한데 어떻게 소비하고 합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그런 것들이 더 이제 중점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농사의 변화에 대해서 좀 보면요. 예전에는 대체로 이런 형태였습니다. 도시가 하나 좀 생기더라도 농촌이 주위에서 커버를 했어요.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거의 근거리에서 다 모든 걸 해결했는데 요즘은 이런 형태, 물류, 아까 얘기했지만 물류 형태라고 하는 그 체계 내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엄청난 에너지들을 소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체계가 잘 돼 있어야만 나라가 발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동체 개념들을 완전히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남 무안이 양파가 유명한 거예요. 아마 대전 쪽에 대전 위에 세종 쪽 양파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모든 양파는 가락시장으로 왔다가 다시 기저로 내려가. 왜? 모든 걸 다 가락시장에 안정적으로 계속 공급을 할 수 있으니까 다 그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분배를 다시 엄청난 에너지 소비거든요. 그것도 무안에 있는 양파 농장을 짓는 분들은 쌀 농사를 안 하고 쌀을 사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농사적 측면에서도 지금 많이 깨져 있는 겁니다. 가장 재밌는 얘기를 들은 게 뭐냐면 친환경 농법으로 유기농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하나의 유기가 있대요. 유기라는 말을 또 하나 쓴다는데 농사를 짓느냐 바꿔서 자식들이 유기한다. 저희도 유기농으로 지려면 시간과 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애들 볼 시간이 별로 없다. 그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농사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생존적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조금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먹고 자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놀고입니다. 사회적 농장이 잘 되는 곳을 보면은 문화가 있어요. 그게 노는 겁니다. 잘 놀아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농촌은 살기 힘든 곳이 되고. 자, 아까 얘기했지만 자연성과 인위성의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체계 내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돈으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은 자꾸 떨어집니다. 타임 푸어, 하우스 푸어, 푸어자가 아주 그냥 갖다 붙이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학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국가 측계가 확실해지면서 국가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의 역할을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회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야경 국가 그런 거를 했었는데 지금은 국가가 그런 안전이나 그런 것들을 책임지는 거는 일정 부분 한다라고 하지만 안 되는 부분들, 국가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라고 하는 개념들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복지라고 하는 빈익빈 도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래서 실제로 북한에서 탈북을 해서 오신 분들, 세터민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용어가 사회복지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쓰질 않습니다. 불평등의 개념, 그러니까 불평등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퍼스트 섹터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게 사회복지고요. 세컨 섹터, 기업이 돈만 벌면 돈독이 올랐어. 쟤네들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삼성 같은 데죠. 그런 데서 이미지를 변화시키고 하고 또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돈을 벌었으니까 그걸 좀 환원한다라고 하는 사업을 뭐라고 하죠?
사회공헌이라고 해서 그 용어도 다 있는데 은근히 그런 것들을 다 숨깁니다. 그리고 서드 섹터는 시민사회예요. 시민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소셜 이코노미. 그러니까 소셜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소유의 개념보다는 공유의 개념이 더 큽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공유 경제 막 얘기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퍼스트 섹터, 세컨드 섹터, 서드 섹터의 개념들을 이해하고 사회적 농업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게 국가도 공동체고 기업도 공동체고 사회적 경제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이 people, 사람이라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데 국민이라고 하면은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민들은 그러면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인민. people을 인민이라고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조직에서 공동체 중에 국가 공동체, 기업 공동체, 사회적 경제 공동체. 근데 사회적 농업은 사회적 경제 조직, 서드 섹터 내에서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전에 대표분들께서 회의할 때도 행정과의 어려움들을 얘기하셨을 거예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 보는 관점이 달릴 때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정신과 치료에서도 here and now라고 그래서 지금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우울증 환자분들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야 되는데. 그럼 저는 그럼 어찌라? 과거에 그런 걸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아쉬움을 지금 현재 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불안장애는요. 미래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라고 해서 불안해요. 큰일 났네. 그래서 어찌라? 그러면 미래에 그게 생길 것 같으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비하거나 준비하지 않고 걱정만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정신과적 치료를 하다 보면은 지금 여기 here and now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해야만 미래에 생길 일도 대비를 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뭔가를 해야만 과거에 있었던 일도 그게 문제였으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지금 여기에서 나와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다들 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는데 공동체 얘기를 같이 하다 보면은 기계를 쓰지 않는 농업을 하겠다. 그래서 손으로 다 합니다. 근데 농사를 지으려면은 자급자족을 하려면은 최소 1,500평은 있어야 되거든요. 1,500평의 밭을 다 호미 정도로 손으로 가지고 한다라고 하면은 풀 다 뽑고 돌아서면 저쪽에서 또 풀 나거든요.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지만 일만 해서는 삶의 만족도가 생기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연 농법을 하는 공동체에서는 오래 못 버티고 사람이 들고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들어오지만 나가고. 그래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없는. 결국 과학이 발전했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나마 에너지를 적게 들이고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통합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환원적으로 생산과 소비만으로
그러니까 생소자가 되는 거 그거 쉽지 않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상황을 맞춰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농업 매개 활동 뭐 다른 거 말씀드릴 건 별로 없고요. 치유농업이나 뭐 그런 것들은 다 하는 거고, 농업 매개 활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사회적 농장에서는 뭐 멀티 펑셔널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지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생적 조건입니다. 저희 농장에서도 자연 농법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그럼 기계가 안 쓰나요? 씁니다. 왜 기계를 잘 놔두고 에너지를 적게 쓰는 방법으로 해서 쓰면 되거든요. 저희는 어떤 게 자연 농법이라고 정의하냐면 그 작물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저희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사자가 잘 살 수 있는 조건을 옆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는 건 그분이 사는 거예요. 제가 약을 처방해도 그 약을 먹는 건 그 당사자분이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또 몸 부작용이 생겨서 안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연 농법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새롭게 좀 정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뭐 처음에 유럽에서는 그린케어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되다가 지금은 뭐 유럽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그 정신보건 쪽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탈리아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사회적 농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면서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뭐 노동통합이다, 돌봄이다, 교육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다 이게 한 가지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을 이렇게 어제 내용들만 이렇게 보니까 주로 교육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거. 치료도 결국은 교육하고 똑같아요. 지금 한 4년 전에 교육 전문가들과 정신과 전문의들이 같이 통합해서 그 워크숍을 한 적이 있어요. 결국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알게 해주는 거는 알게 해주는 거지, 아는 거는 또 누가 하는 겁니까?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순환적 관점이나 생존적 관점, 사회경제적 관점, 건강관점, 지금 뭐 농촌형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은 사실 보건복지부 쪽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공약 중에 하나가 커뮤니티 케어죠. 커뮤니티 케어가 공동체 돌봄 이라고 안 하고요. 공동체라고 그러면 부정적이라고 그러면서 지역사회 돌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통합자가 들어가죠. 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지역사회 통합 돌봄도 사실은 경제적 관점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거냐. 병원에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의료인은 비용이 단가가 비쌉니다. 지역에 시설로 나왔어요. 시설에 나왔는데도 전문가가 거기 있어야죠.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은 지역 내에서 지역 주민에 의한 돌봄이거든요.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당사자의 삶의 질도 높아진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면 돈이 적게 드네, 그 부분. 근데 그러려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 건데, 그 인프라 구축 없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지역사회 통합교육을 지금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패해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부분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하긴 경제적 관점으로 뭐 계속 이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산을 오를 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면은 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공동체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건강을 하려면 결국 공동체가 건강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영화 중에 혹시 허지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거기 영화 설정이 뭐냐면요, 1년에 한 번 국가에서 살인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날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날만큼은 철저하게 자기의 목숨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공동체가 깨져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살려면 사실 공동체도 잘 살아야 된다는 게 당연한 논리인데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소유의 개념, 자본의 개념들이 확대가 되면서 개인주의만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게 문제예요. 그게 서로 나무만 보지 않고 숲을 봐야 되고 숲만 보지 말고 나무도 봐야 되는 그런 이중적 다양성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한동안은 개인주의적 관점이 있었죠. 제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줄 알고 막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 한국적으로 재정의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사회적 농업이 그냥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치유농업하고는 다릅니다. 자본이나 화폐의 개념, 수익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더 중요한 건 유대입니다. 소통, 상호작용, 레시프로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농업은 사실 웃기는 거죠. 사회적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를 붙이는 게 문제인 겁니다. 농업은 다분히 그냥 사회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강조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간이 먹고 사는 쪽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자연과도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농업들이 같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진짜 건강한 공동체, 저는 그걸 이제 쭉 따져보니까 프랑스어가 제일 낫더라고요. 쌍땡 커뮤니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사회의 생활 공동체를 사회적 농업이 궁극적으로 추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제 정신건강 부분. 누구나 정신건강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근데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아우슈비츠에서 막 대량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관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을 재판하면서 쭉 지켜보니까 남미에서 체포가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그 동네에서 굉장히 착한 사람으로 평범한 아저씨로 불리워졌다. 근데 우리는
한동안 안 잡히면서 그 사람이 막 뿔이 나 있을 것 같고, 우리 공사한다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굉장히 뭐 얼굴은 빨갛고 막 뿔 나고 그런 걸로 취급되잖아요. 근데 가장 평범한 사람이 됐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기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성선설과 성악설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 나누어져 있었지만,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악인이 될 수 있다. 누구나. 그걸 갖다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선한 마음만 있는 게 악한 마음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성악설과 선선설로 나눠가지고 저 사람은 천사야, 저 사람은 악마야. 그건 너무 이분법적 생각입니다.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까지 만화영화 보는 거, 그 만화영화 보면은 딱 나오죠. 여러분들 그 만화영화 딱 보면 누가 주인공이고 누가 악당인지 알잖아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딱 외형 자체가 이렇게 나오듯이.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정신도. 정신도 누구나 지금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정신은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는 누구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꼭 남의 일처럼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빛, 소리가 없는 곳에 한 3일만 딱 놔두면요 한참 들립니다. 실제 지금은 그런 실험을 못하죠. 인권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요. 근데 2차 세계대전 때 해보니까 누구나 다 정신병적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을 제가 9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95년도에 정신보건법이 만들어지면서 정신보건법의 취지가 그겁니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더라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개하죠. 병원이나 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고, 사회적 농업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여기에 이제 뭐 정신질체, 발달장애, 조현병, 기분장애, 불안장애, 치매 다 해당됩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직업재활 위주로 했었습니다. 근데 직업재활은 보기는 좋은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통합적으로 모든 게 다 돼야 되고, 좀 더 중점을 둬야 될 게 레지던셜 스테빌리티, 주거의 안정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농업에서 제일 발달하게 된 이유가 정주의 혁명이잖아요. 주거를 딱 정해놓고 하면서 농업이 발달하면서 정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레지던셜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뿌리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치료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약을 잘 쓰는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지만 그 사람이 잠자리가 안정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대해서 통합적 이해라고 하는 건데, 무료 모델 가지고는 이미 안 되는데 의사들은 그걸로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라고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됩니다. 의료, 보건복지뿐만 아니라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통합하는 과정 속에서 한 부분들이 그 통합 과정 속에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뭐 단적으로 아프리카 속담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이를 위해서 모든 마을이 필요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야 된다고 하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가 아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특히 정신건강 부분은 그 산업화가 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소외되기 시작했죠. 능력 위주의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래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지만 지금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적으로 그게 다 해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개인주의에서는 홀로서기지만 사회적 농업이나 공동체 개념에서는 함께 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소셜 인클루전, 사회적 수용,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개념을 혁신해야 됩니다. 아까 과학이라고 하는 게 단편적으로 됐을 때는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부정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부정적 분석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소셜 이노베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는 요즘 당사자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 정신의학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나오는데 열린 대화라고 해서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지역의 모든 관계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오픈 다이얼로그 기법도 있고요. 그리고 리더 세라피, 이거는 약물은 별로 중요시하지 않고 환경적인 측면들을 더 환경을 안정적으로 해주면 잘 살더라. 평생 살 것도 영원히 살 거 아닌데 그 사람이 만족해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개념들로 해서 리더 세라피라고 하는 부분도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들이 존재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 평가는 어디 가서 꼭 이 얘기는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나 집어넣었는데 IPO의 개념입니다. 즉,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고 이게 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아웃풋이 있는데 우리는 이 인풋하고 아웃풋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잘 알 수 있어요.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더 잘 알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건데 자극에서 감각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되면은 감각 수용 장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감정의 조절이 잘 안 되면 감정 조절 장애. 그게 이제 불안장애에 해당되고요. 기분장애, 우울증, 양극성 기분장애, 정서장애. 이게 감정과 기분이 계속 쌓이면서 경험이 축적되는 정서가 되는 거고요. 생각이 잘못되면 뭘까요? 엉뚱한 생각하고 망상에 빠지는 분들을 진단을 뭘로 하죠? 조현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국의 방식에서는 조현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국의 방식에서는 사고장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방법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데 이게 호수처럼 이게 다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이 너무 세면 이게 다 출렁거려요. 같이. 우리 똑같습니다. 누구나. 과도한 스트레스 받으면 짜증 나잖아요.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쓸모없는 존재 아닌가? 응?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막 화내고 감정 조절 안 되고 그렇게 다 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평가를 할 때 사실 전문가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과 가족 치료할 때 가족 교육할 때 이거 제가 늘 쓰고 있는 방법 그리고 판단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면 말, 태도, 행동 이것들이 다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실증 연구하면서 20년 작년에 평가 실증 연구를 하면서 봤는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특히 정신병이 있는 분들은 생각이 프로세스하고 아웃풋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분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졌지만 오히려 조사를 해보니까 불안도는 훨씬 높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같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잘 관찰해내느냐 그런 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겉으로 보기에 좋아졌다 또 본인이 자기 만족이 높다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상태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잘 이어주게 만들어주는 게 뭐 치료의 개념이긴 하지만 그게 농업 활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네발 짐승입니다. 두발 동물, 머리 쓰는 인간. 그림을 딱 한 그림으로 나타내는데요. 정신건강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이 생각은 무한성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몸은 절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또 다른 내가 어디 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갭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게 정신건강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이 몸 밖으로 가고 나가 있는 이 생각들을 몸하고 같이 움직이게끔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뭔가 하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기본 요소 지금 사실은 좀 시간이 되면은 그 공동체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없어서요. 저는 공동체에서 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협동하게 되는 가장 또 본질적인 건 신뢰입니다. 믿음이 가야 협동을 하는 거예요. 오징어 게임 보셨죠? 거기에 딱 나와요. 신뢰하면 협동해요. 협동하면 살아요. 나만 살자고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는 사실은 그 상호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커뮤니티에서는 결국은 함께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제가 아마 좀 감이 좋으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자, 자연과 함께하는 사회적 농장, 함께하는 정신농, 함께가 항상 들어가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그게 큰 화두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비둘기족이 있잖아요. 그것도 기러기 아빠. 저는 그게 사실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 가족. 여기 아마 자녀분들 밖으로 내보내신 분들 있을 텐데 같이 안 하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죠. 네, 저희 이제 개별적 순환 체계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농장에서 말고 사회적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먹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식당도 하고 있고 카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놀고 저희 그 당사자분들 협동조합 조합원 생산자 조합원분들은 잘 놀아요. 저보다 잘 놀아요. 놀러도 많이 가시고 그렇게 하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저희 농장에 수시로 와서 고기도 구워 먹고 같이 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일하고 그 다음에 자고 정신과 영역에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먹고 자고 슬립 앤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정신과 면담학을 할 때 잘 먹냐 잘 자냐 꼭 물어봐요. 그게 뭐예요? 아까 네발 짐승. 아마 그 자녀 두신 분들은 그렇게 사춘기 때 좀 컨디션 안 좋고 그러면 먹고 누워서 또 자고 그러면 야, 너 뭐 짐승이냐?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먹고 자고요. 먹고 자고를 잘해야 되는데
그 먹고 자고만 하면 안 되겠죠. 일하고 놀고 이걸 해야 되거든요. 지금 좀 깨져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여기에 있으면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치료하고 배우고는 왜 필요하냐? 치료하는 거 왜 필요하냐?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일하고 더 잘 놀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더 잘 놀 수 있네? 이렇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홀로서기를 하는 거고 함께서기에서는 공동체적 개념이 되고 특히 국가에서는 이제 어떤 체계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우리 당사자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일월화수목금토일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자로 되어 있는데 한자는 뜻이 다 옮겨져 있잖아요. 이게 농사질 때 다 필요합니다. 화, 수, 목, 금, 토. 농사 제대로 지으시는 분들은 보니까 맥가이버시더라고요. 물도 잘 다룰 줄 알아야지, 운전도 할 줄 알아야지, 불도 잘 다뤄야지, 물 다루는 거야 뭐 당연하고. 그게 바로 이제 농사에서 기본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우리 삶의 용어들이 그런 용어들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내추럴한 존재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만들어 놓고 돈에 노예가 돼요. 자발적으로 노예가 돼요. 그거 지금 이제 청년들한테 제일 필요하다는 게 돈이잖아요. 진짜 제일 필요한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너무나 그러니까 담론으로 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문제거든요. 주객이 전도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 그 문제의 핵심은 사실 경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리스 철학에서의 경제는 우리말로 치면 살림살이입니다. 살림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살이는 내가 사는 거고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게 경제였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실크로드나 뭐 그런 개념들로 해서 차이나에서 차이나를 가지고 와서 팔면 수익을 내서 그걸로 먹고 살 수 있는 크레마스티케 요 수익을 내는 상업적 것들이 경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익을 내는 상업 활동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경제는 윤리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같이 살아야 되고 나도 살아야 되고 살리고 사는 부분들이 경제였는데 거기에 크레마스티케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는 산업화가 되고 그러면서 자본이 그 자리를 잡으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본이 탁 떨어져서 생명력을 가져요. 여러분들 생명력, 새끼를 치는 거 아시잖아요. 자본이. 은행에 맡겨놓으면 뭐가 나와요? 이자. 생명력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게 공동체 내에 있던 것들을 딱 떼어내가지고 생명력을 주니까 딱 보니까 저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여태까지 진행시켜왔어요. 그런데 그 자본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더 큰 개념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한 더미로 있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근데 그걸
떼어내서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바로 디스임베디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속에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를 떨어뜨려서 그냥 생명력을 부과시키면서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비주류 경제학자이지만 저희들이 공동체주의나 사회적 그러니까 그 집단적 개념에서의 이런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유라고 하는 개념, 사유라고 하는 개념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 계속 문제가 돼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유라고 하는 개념들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 농업에서도 공유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커먼 어시치라고 하는 공유 자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중요시 되지는 겁니다.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그만둔다라고 하면 그게 어디로 가죠? 개인한테 갑니까? 국가에 소속되죠. 공유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인간 중심의 이 요거에서 에코 중심으로 이제 생활감각을 바꿔서 인간이 어디 한 부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사회적 협동조합 미션의 세 번째가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고 하는 미션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워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권리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동물권도 많이 얘기를 하죠. 그리고 비생명의 권리도 얘기를 하고 비가시물에 대해서도 생각해요. 기후노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하면 농사는요 사실 자연의 이치를 알리고 자연 안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를 우리가 실행하는 거기 때문에 건강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첨단 과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알아냈으면 그걸 써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쓰고 있는 과학의 이치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예전에는 풀을 매주고 하니까 잘 자라더라라고 했는데 혹시 여기 고추 농사 지시는 분들 있나요? 고추 농사 오래 지신 분? 네. 한젖병 혹시 문제 안 되셨어요? 네. 비 맞으면 왜 탄저병이 오는 거예요? 탄저균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 그래서 말 덥죠. 사실은 예전에는 그렇게 농약을 쓰거나 그렇지 않아도 고추라고 하는 작물이 계속 자라왔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왜 그런 문제가 생길까요? 땅의 힘이 일어서요? 풀을 뽑아서. 비가 오면 땅에 직접 닿지 않고 풀에 닿으면 괜찮은데 자꾸 땅으로 부딪혀서 튀어 올라가서 고추 줄기에 달라붙으면 탄저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멀칭 같은 걸 하죠. 그래서 그걸 막고 그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또 한 번 비 온 날 다음에 또 약을 한번 치죠. 근데 사실 과학이 발달해서 원리를 알면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워낙에 돈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추 농사를 지을 때 멀칭을 안 합니다. 그냥 풀을 잘라줘요. 네, 꽂지 않고 잘라줍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기회가 된다는 기회도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농사는 과학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거고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행위입니다. 결국은 치료하고 똑같아요. 생명을 소중하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생명을 소중하게 다루는 그런 개념이 농사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어요. 풀 한 포기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냥 뽑지 않고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 뽑으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공동체적 활동이라는 거. 혼자서는 다 못해요. 같이 도울 때 훨씬 더 쉽게 잘 됩니다. 어디 뭐 특히 나무 자르고 그럴 때 혼자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꼭 일할 때 두 명이서 같이 하라고 그러죠. 그게 다 공동체, 서로 신뢰하면서 협동하는 개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존활동을 풍요로움으로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는 상추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짧은 시간에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걸로? 그러면 상추로 뭐 하죠? 그러면 삼겹살이라도 구워 먹을까? 근데 나무를 키우면은 한 20년, 30년 후에 뭐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 다음에 도구, 기계, 정보 수집을 위해서 편리성을 추구하는 체계인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육체적 활동을 담보로 한다. 그리고 농사는 저녁에는 안 짓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진화해온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 마음, 민으로 나라는 존재가 이루어집니다. 그 육체를 담보로 해서 농사를 농사를 짓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도움이 되고 미임에도 도움이 되는 건데 결국은 정신건강은 생활치료입니다. 생활 속에서 변화해야 되는 거지 거기에 투입되는 조건들이 뭐냐? 뭐 정신치료, 약물치료, 정신사회재활치료 그걸 통해서 생활이 변화해야 되는 거고 치료의 궁극적인 목표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본인이 원해서 생산적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내에서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궁극적인 건 잘 사는 게 궁극적인 목표지 증상을 없애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라고 하는 측면과 사회적 농업,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같이 소통되어지면 굉장히 시너지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소통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노력한 만큼 움직이면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하는 사회적 협동자 퍼스트 미션이 뭐냐면 행운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행운은 뚝 떨어지는 거죠. 행복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결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인 것보다는 마음이 부자여야 된다. 뭐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적으로 해결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미임이라고 하는 건 환경적 차원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는 인간은 자연의 일부다라는 거를 적절하게 잘 파악하고 인식할 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화두가 그거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이건 상대적인 거고 감정적인 거고 자기 만족의 척도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포퓰리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있으니까 그건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꼭 이거는 짚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카오스적이어야 된다. 카오스가 혼란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그
근본적인 의미는 텅 빈이라는 거죠. 원래 없었던 거예요. 있다가 없어진 비어있는 게 아니라 원래 텅.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농업을 할 때 카오스적인 생각을 무슨 해야 돼요. 우리는 이미 문명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틀 안에는 왜곡되어져 좋든 나쁘든 어떤 틀이 이미 존재합니다. 카오스적인 텅 빈 상태에서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농업을 매개로 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 자연적이라고 하는 거는 극히 과학적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연은 신비와 과학, 신비 더하기 과학이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접근하는데 그게 통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아나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하이어라키, 유계 질서. 그거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 여기서는 무정부주의라고 우리나라는 흔히 알고 있는데 위계가 없는 상태를 아나키라고 합니다. 다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생태적이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에고, 인간 중심이 아니라 생태 중심적으로 가야 되고, 그 민주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한 개인이 다 주인이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안에서는 몸, 마음, 미미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간의 마음에 의해서 최종 포식자가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게 떼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정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막 하다 보면 일 잘못되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이. 정신 어디다 두고 하는 거야 지금? 정신 어디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딱 구분되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언어적으로 몸하고 막 육체와 정신을 얘기하지만 절대 구분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생명체에 대해서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치료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자발성입니다. 우리가 다 저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라고 해도 제가 하겠습니다 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미리 가르쳐서 이렇게 하면 잘하잖아. 우리가 해봐요. 잘하네. 그거 소용없습니다. 왜? 시켜서 한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고 자발적으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율적으로 해서 자기 주체적 활동이 되면서 결국은 자기가 책임지겠죠. 제가 의사다 보니까 그거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떤 걸 하게 하는데 자발적으로 하게 하면은 뭐가 잘못돼도 선생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런 말 안 나와요. 네가 결정했잖아. 네가 한 거잖아. 그러면 저를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 중심의 활동에서 결국 자연 중심 활동에서 보면은 조금 더 넓은 개념이 우리가 환경운동하면 3R 얘기하잖아요. Reuse, Recycle. 근데 공동체적인 개념과 환경 중심으로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Reconstruction. Reconstruction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건데 해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해체한다는 것은 다시 새롭게 재구성한다는 의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체주의하면 뭐 다 때려 부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거죠. 수술한다라고 하는 게 몸을 쫙 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래대로 문제가 있는 걸 도려내고 원래대로 해놓는 게 되는 것처럼 리컨스트럭션 오브 커뮤니티 지역사회 정신보건 사업에 항상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활동에도 그게 들어갈 겁니다. 리컨스트럭션 오브 커뮤니티 지역사회를 재구성하는 것
개인적 차원에서는 아까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배우고 치료하고 그게 서로 관계를 이루어지게끔 하고 좀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지 방향성을 잡아서 리컨스트럭션하고 또 그 안에 리시프로컬 인터랙션을 상호작용을 하게끔 해주는 거. 그게 돈으로만이 아닌 관계성에서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돈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 존재거든요.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레츠, LETS, 지역 통화의 개념. 지금 그 지역 상품권 많이 나오죠. 네. 그게 원래 유럽에서는 조세 저항 차원에서 중앙정부에서 자꾸 세금 가져가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동네에서 우리는 이걸로 서로 하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개념, 지역 통화의 개념, 지역 화폐. 지역 화폐가 지역 통화였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그걸 또 벤치마킹을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 국가는 세금을 가져가기 위한 거였고 사회적 경제 조직이 했었던 건데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산업화가 되면서 소수자 약자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이용을 많이 하면 이용고 배당을 줬는데 그게 마일리지거든요. 그 기업에서 벤치마킹이 됩니다. 시장은 사회적 경제에서 하지만 다른 데서 써먹는 거죠. 곰은 제주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누가 벌어요? 왕서방이 먹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건강관리는 딱 아까 얘기했지만 생명체로서의 관리이기 때문에 지속관리, 그 다음에 수면과 식사, 노동과 운동, 거기에 건강을 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여기에서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네 발 짐승에서 두 발 동물로 딱 바뀌는 순간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힘이 들어가면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자기 전에 꼭 몸을 풀고 자요. 근데 그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잠을 잘 못 자요. 밤낮이 바뀌어버려요. 언젠가는 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낮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해야 하고 태양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적의 활동입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는 결국 그날 받은 스트레스는 그날 풀자. 해야 될 거, 머스트두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걸 해라. 학교에 초등학생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게임부터 하려고 그래요. 게임하고서 숙제한다고 그러죠. 게임, 근데 숙제 하나? 안 하고 그냥 다음날 가죠. 그리고 숙제를 억지로 시켜도 한두 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래? 너 숙제하고 나면 너 마음대로 게임하게 해줄게 그러면 한 20분이면 풀어요. 집중력이 항상 돼요. 그러니까 머스트 두를 먼저 하게끔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하고 싶은 거 하면은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원어두를 하고 난 다음에 머스트두를 하려면은 숙제라고 하고 게임 다 하고 2시간만 할게 하고 숙제하라고 그러면은 투덜거리면서 계속 앉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치료에 그대로 접목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더 중요한 건 규칙적인 일상생활 관리입니다. 특히 플랜드 액티비티, 계획된 활동을 합니다. 오늘은 뭐 해야지. 왜 그럴까요?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 실행을 하고서 그 결과를 할 때 자기 만족도. 그래서 행복해집니다. 그 일상생활의 결과의 축적이 바로 삶이 됩니다. 수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깊은 잠을 자게 하려면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19년 노벨화학상이 바로 요 멜라토닌입니다. 멜라토닌은 지금 아침에 딱 일어나서 햇볕을 보면 멜라토닌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뇌에 있는 파이니얼 바디, 송가선에서 물주머니 같은 곳에 계속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게 계속 분비가 되면 점점 커지다가 14시간에서 15시간 후에 빵 터집니다. 그러면 천하장사도 자기 눈꺼풀을 못 이겨요. 그래서 농사를 지으러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버섯 농사도 있고 다양하게 있긴 하지만 햇볕을 딱 보는 순간 이게 그대로 잘 맞춰진다. 여러분들 인생의 3분의 1은 잠이에요. 잠을 8시간 자는 거니까 24 나누기 8은 3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잘 관리할 수 있는 게 육체를 담보로 하는 농업 활동이고 식사 그것도 굉장히 규칙적인 좋은 부분이고 대부분 이 먹는 걸 규칙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 유스트레스, 디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자극. 아까 인풋 부분에 자극이 들어오는 건데 그 적당한 자극은 오히려 스트레스 중에 유스트레스입니다. 즐거운 스트레스. 과도한 스트레스가 나왔을 때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농업 활동에서 일하고 난 다음에 맛있는 거 같이 먹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프로그램에는 먹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먹는 게 안 들어가면 안 돼요. 열심히 일해놓고 각자 집에 가서 밥 먹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에서 결국은 스트레스를 디스차지하는 부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은 내가 관리하는 거예요. 남의 해주면 뭡니까? 마사지죠. 그 마사지로도 안 되면 병원에 가서 근육이 뭉쳐서 팔이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요? 자, 물리치료 합시다. 그리고 물리치료에도 안 닿으면 의사가 직접 하는 도수치료가 있죠. 도수치료는 한 20만 원, 30만 원. 물리치료는 여러분들이 내는 자기 본인 부담금만 그렇지 실제는 한 11만 원, 13만 원. 마사지는 5만 원에서 10만 원. 스트레칭은 얼마죠?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 관점에서 화폐적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세상에 꼭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에고센트릭 리빙이라고 해서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나의 좋고 나쁨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이때는 옳았는데 그때는 틀렸다가 돼요. 근데 자기중심을 갖는 사람은 나도 소중하고 다른 사람도 소중하기 때문에 일관된 잣대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 당사자분들하고 같이 함께 농업활동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 세부적인 거, 개별적인 거, 공동체적인 거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중심을 갖는 삶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사고방식을 통해서 삶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이 부딪힙니다. 부딪혔을 때 본인이 생각하게끔 하는 시간들이 좀 걸리는데 아, 이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구나.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신뢰가 딱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협조적이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고 자기 결정권도 갖게 되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자기 주체적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서 자기 책임까지도 져요.
제가 이제 그 정신사회 재활은 제가 97년부터 해왔으니까 좀 됐거든요. 근데 제 욕심에 빨리 하자고 제가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은 별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좀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